자, 이제 보증금 제도를 살펴볼 텐데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 2에서 제15조의 6까지 보증금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증금 제도는 빈병에 대해서 적용되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 일회용 컵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두 개의 보증금 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빈용기 보증금 제도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보증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일반 이론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제도는 제품 등에 보증금을 붙이고 그 물건들을 가져왔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증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을 붙이는 주체가 지정된 거점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점으로 그 물건들이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증금 제도는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할 텐데요. 재사용만을 위한 목적으로 보증금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다시 돌려받는지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돌려받아서 그것을 재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돌려받아서 재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유해성이 높은 물건들 같은 경우는 돌려받아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돌려받는 것이다. 돌려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보증금을 붙이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빈용기 보증금 제도 요거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보증금은 재사용을 위한 제도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보증금 제도의 제도의 강제성에 따라서 강제보증금 제도와 자율보증금 제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보증금 제도라는 것은 법에서 보증금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산자 등에게 의무를 주는 것이고, 독일의 페트병 보증금 제도가 바로 강제보증금 제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독일의 페트병 보증금 제도는 법에서 생산자와 유통업체들의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로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강제보증금 제도죠. 적용 대상이 되는 카페는 반드시 보증금을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자율보증금 제도는 보증금을 붙일지 말지를 생산자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인데요. 이것도 조금 세분해서 들어가게 되면 완전 자율 제도로 갈 것이냐, 부분 자율 제도로 갈 것이냐의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다방 가시면 서울의 일부 매장이나 제주도의 그 별다방 가시면은 다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여서 테이크아웃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별다방이 법에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다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여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로 하는 것이죠. 일본에서도 그 생협 등에서 유리병에 보증금을 붙여서 반환받아서 재사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법에서는 유리병에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된다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유리병 보증금 시스템도 그 생산자의 자율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어떤 제도일까요? 부분 자율 제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붙일지 말지는 생산자의 선택이에요. 가령 소주 회사들은 반드시 소주병에 보증금을 붙여야 된다라는 의무는 없어요. 보증금을 붙여도 되고 보증금을 안 붙여도 되고, 보증금을 붙이게 되면은 보증금 제도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보증금을 붙이지 않으면 EPR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보증금 제도다라는 큰 틀에 묶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주 회사가 보증금을 붙이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제도에 의해서 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할지 말지는 선택이지만 보증금을 선택하는 순간 그 보증금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관리를 받게 된다. 그래서 부분 자율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의무 생산자에 들어가요. 의무 생산자에 들어가는데 그 소주 회사나 맥주 회사가 저희는 병에 보증금을 붙여서 이 병을 다시 돌려받아서 재사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EPR 제도의 적용은 받지 않게 돼요. 대신에 보증금 제도의 적용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인데요.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병을 80% 이상 회수해서 재사용을 하거나 재활용을 해줘야 돼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서는 생산자에게 매년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매년 의무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재활용해야 되는 양 자체가 매년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법에 의해서 80%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80% 이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80%보다 달성하지 못한 그 비율만큼은 벌금 같은 형식의 부과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생산자들은 포괄적으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제도에 속하는 재활용 의무 생산자다. 그 재활용 의무 생산자로서 그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을 보증금을 통해서 재사용하는 방식을 택한 생산자들이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서 보증금을 선택할 수 있는 생산자들은 어떤 생산자들일까요? 페트병을 쓰는 생산자들도 보증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유리병에 한정해서 보증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 주류, 음료, 생수. 이런 세 개의 제품에서 유리병이라는 용기를 사용하는 생산자들은 EPR로 갈지 빈용기 보증금 제도로 갈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끊고 갈게요. 피하세요.